유명한, 지금 왜냐하면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전국 해외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제가 2개를 잡았습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유수연 강사님, 토익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저명한 강사님이신데요. 저희가 저희 학교에서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저희 학교의 영어학부의 겸임교수로, 제가 이제 이 말 해도 되나요? 되겠죠? 3월부터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토익에 대한 특강도 해주시고 앞으로 많이 해달라고 제가 좀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주 부탁을 드리시면 더 자주 이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모든 학생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학장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학장님이 혹시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모르죠? 네, 많은 분들, 혹시 학장님의 존함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새로 오신? 아무도. 이무영 학장님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외대에서 그 굉장히 파워풀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아마 저희 학교에서는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큰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장님께 많이 졸라서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무슨 상을 좀 당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못 오시고, 학장님의 인사말을 대신해서 교무처장님께서 여러분 지루하시죠?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정현혁입니다. 우리 김인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학장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저께 그저께 장모님상을 급히 당하셔서 오늘이 발인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시고 싶었는데 못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희 처장님 말씀대로 저희 이제 사이버 한국에대는 정말 유명하신 분, 그런 어떤 교수님들을 모시고 초빙하고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강의를 갖다가 늘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유수연 강사님, 지금은 여러분들 혹시 다 아세요? 인터넷 이렇게 뒤져봤나요? 강남에 있는 유스타어학원에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면서 현재 사실 한국에서 토익 강사라면 1인자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 분을 여러분들의 이제 겸임교수로 모시게 되고 그런 거를 또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한 그런 강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이런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강의를 늘 이렇게 좀 선사하고 제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이제 어저께로 해서 입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추가 입시까지 끝이 났는데 역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사실은 우리 이 외국어 계열이나 이런 쪽은 경쟁도 약 2대1 이상이 날 정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는 내가 그래도 이 사이버 한국에 대한 외국어라면 정말 최고구나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다니는데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학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 유명한 강의 잘 들어주시고 강의 전에 간단하게 이 학교 소개에 대한 거 우리 입학처장님께서 해주시고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은 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 양질의 강의, 우수한 강의, 또 그런 교수님들을 모셔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유수연 강사님, 또 교수님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3분 내에 학교에 대한 소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2차 입시가 어저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면 새로 보이는 신편입생 여러분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환영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요. 저희 학교에 대한 장점이 위주겠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컵스가 저희는 가장 좋은 원격대학교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보시면 네, 첫 번째 장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시겠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시작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외대하면 아시겠지만 56년의 외국어 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고 45개의 언어를 가리키는 외국어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와 있겠죠.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 저희 학교에 이제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지금 약간 손발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도 역시 사이버대학 최강의 가장 좋은 캐리스 인증을 받고 또 최우수 1등을 두세 번이나 역임한 그런 컨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네, 자격증을 저희가 많이 작년에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영어학부는 애너하임 대학교 하면 데이빗 누난과 같은 엄청난 교과서적인 피겨들이 있는 대학교고요. 온라인 그 대학교고요. 그런 대학하고 이제 저희가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7, 8개의 컨텐츠가 저희 학교에서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수입을 하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애너하임과 우리 학교에 공동 애너하임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영어학부 번역사 자격증 되는 거 아시죠? 다음 학기부터 그것도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 외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 한국어학부에서도 번역사 자격증, 조기 지도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 이런 것이 아마 어학계열로 보면 어떤 사이버 대학교에서도 우리 학교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사실은 해외 어학연수 많이 가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점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기회를 넓히고 장학 혜택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네, 저희 학교는 사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원어민 교수진입니다. 그래서 영어학부가 원어민 몇 명인지 아세요? 영어학부 하나만 원어민이 8명입니다. 영국에서 오신 분, 미국에서 오신 분, 캐나다에서 오신 분, 중국어, 일본어, 다들 엄청나. 일본어만 해도 한 4명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원격 대학도 따라올 수 없는 원어민 교수진이 있으시고요. 또 이분들이 화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부족한 블렌디드 러닝, 오프라인 그 러닝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용해 주세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짧게 가야 되는데.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단순히 저희는 어학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글로벌 리더로 가는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십 캠페인 하고 있죠. 그래서 웹진에서도 뭐 악수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흰 와이셔츠 속에 내복, 런닝구라 그러는 거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동영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박물관하고도 MOU를 맺어서 지속적인 저희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른 대학교에 없는 저희 튜터진의 1:1 맞춤 지도라든가 그 학습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또 유시연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저희 학교에 새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을 하고 졸업생들도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유시연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 지금 외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 손 좀 잠깐 들어보실까요? 네, 졸업을 하신 분. 그렇군요. 학생이 아니신 분들이 일단 제가 원래 강의를 하면 대학교 1, 2학년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기들의 초롱초롱한 이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딱 돌아서는 순간 지금 많이 당황해서 강의 컨셉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순간적으로. 일단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 혹은 1월달이나 오늘 아침이나 토익 시험을 봤다. 솔직하게 좀 물어주세요. 토익 시험을 봤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하죠. 토익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고민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기사는요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토익이 곧 없어진다라는 기사는. 근데 토익이 곧 없어질 것 같고 곧 없어질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일단 제1의 시험이거든요.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나의 시험이 공신력을 갖고 각종 기업에서 채택을 받기까지는 일단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빼더라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단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세상에 나왔을 때 시행착오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일관성이나 변별력이나 이런 것들,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그러는데 적어도 2, 3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을 기관들이 선택하는데 또 한 2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럼 최소한 지금 막 어떤 시험이 떠올랐다고 한다면 그 시험이 토익 같은 학업을 주려면 일단 소개된 후에도 4,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 시험이 이제 권위나 타당성이나 일관성이나 검증이 다 돼요. 이런 이제 업세트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앞으로 토익 말고 다른 걸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면 막 위기의식에 좀 시달릴 것이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이것부터 갈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장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앞으로 한 4, 5년까지도 토익은 이 대세 자리를 쉽게 내놓지는 못해요. 왜? 토익이 잘나는 시험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시험들이 그만큼 검증되고 채택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업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자, 그래서 토익 무용론이 아무리 고개를 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2, 3년 내로는 토익 점수가 필요하실 분들이세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일단은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사실은 지금 제가 조금 방향을 잃어서 얘기를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적인 토익 강의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토익이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자, LC부터 잠깐 볼게요. Part 1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듣고 잘 찍으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언젠가 점수가 온다. LC는 무조건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 일단 여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실한 거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LC를 일단 무조건 많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려요. 귀가 뚫리면 사람이 죽죠. 귀가 왜 뚫려요? 네?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 자, 이게 계속 부스럭거리시면요. 제가 제 얘기를 못 들어요. 네.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도 이걸 되게 민감한데 일단 잠깐 조금만 얘기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귀가 뚫린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아버님 때, 여러분의 할아버님 때 그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많이 들어라.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쵸?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나 때는 공부하면서 사전을 한 권씩 외워서 찢어서 먹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 시대 분들은 영어를 듣기를 어떻게 얘기하세요? 무조건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시대가 한 7, 80년대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쌍팔년도 공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많이 듣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랬냐? 그분들은 공부 방법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자, RC 그럼 딱 두 가지밖에 몰랐어요. 성문 조감 영어와 사전.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외워가지고 찢어먹을 기세로 덤벼든 거예요. 왜? 그 두 권밖에 영어를 할 게 없었으니까. LC는 뭘 했느냐? 무조건 팝송을 들었어요. 왜? 교재를 하는 게 특히 개발되는 게 없고 하니까 팝송을 수백 곡씩 듣고 아이와 그러죠.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절대 귀에서 안 떼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부방법이 그렇게 나쁘냐? 그분들의 공부방법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의 공부방법은 어떻게 보면 존경할 만한 방법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귀에 꼽은 상태에서 5년에서 10년 영어가 진짜 좋았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외부와 단절되고 이걸 꼽아놓고 하루에 20시간씩 외부와 단절되고 한국어를 아예 안 쓰고 팝송만 영어만 머릿속에 온통 영어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10년을 하루에 15시간씩 그렇게 들은 그 세대 분들이 중에 영어를 잘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말 존경할 만합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그 정성으로 고시를 보셨으면 지금 판검사 가셨을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많이 들어라.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 그 방식을 그대로 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방식이 안 먹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좋은 자료와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공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들이.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자료면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처럼 영어 하나만 잘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는 세대에 살고 계세요. 슈퍼맨 영어 한단 말이에요. 영어도 잘해야지, 학점도 따야지, 자격증도 해야지. 그러니까 5년, 10년 그렇게 영어만 외기를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적인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 그
그때만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노력의 깊이가 달라요. 그분들이 얘기한 영어만 열심히 듣는다는 건 하루에 15시간 이상 진짜 듣는 거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영어를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들린다, 하루에 2-3시간씩 깨짝거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력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여러분이 따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굉장한 세대 차이가 있는 얘기. 많이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는 얘기.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할 때는 어떤 목표가 있으셔야죠. 자, 내가 지금부터 듣기를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 분들은 팝송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즘 뭘 하느냐? CNN이나 이런 뉴스를 보시려고 해요. 그쵸? CNN 보면서, AFN 보면서 나는 그러면서 영어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듣기 공부를. CNN 동아리나 AFN 동아리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CNN은 2분마다 뉴스니까 주제가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불이 났어요. 어쩌고저쩌고, 사우스 코리아, 따라라라, 파이어, 어쩌고저쩌고, 500 died. 그러면 이제 난 다 들을 거예요. 2분짜리 뉴스를. 근데 그런 뉴스 같은 걸 갖고 공부하시면 진짜 영어 실력이 된다기보다 눈치가 되는 거죠. 실제로 2분에 한 번씩 주제가 바뀌는 그 속도를 따라 들으면 외국에서 체류 기간이 적어도 5년에서 8년 정도 그 언어권에서 살지 않았으면 그런 뉴스를 그 속도로 소화한다는 건 겉멋이고 허세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CNN을 보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듣는다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 도대체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일단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란 게 왜 해도 우리는 평생 영어 공부를 해요. 평생 영어 공부를. 근데 평생 영어 공부를 하는데 10년째 How are you? I'm fine, thanks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이러느냐. 어떤 목표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욕심만 있고 목표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어를 잘하실 수 없어요. 저보고 영어를 잘하냐고 물어보면 저 어디 가서 영어 못한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느냐. 저는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이 그 생활권을 떠나서 5년 이상 정도가 지나면 그 언어에 대한 감각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어로 사용하는데 외국에 몇 년 있었다고 지금까지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예요. 전 영어를 못해요. 제가 잘하는 건 뭐냐? 제가 잘하는 건 토익이에요. 영어를 갖고 무엇을 할 거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영어 자체에 자꾸 집착을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꼬리 잡으면 머리 묻히고 머리 잡으면 꼬리 묻히고 맨날 꼬리 잡고 머리 잡고 이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일단 이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영어가 왜 잘하고 싶어요? 방법론적인 걸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 있어요. 영어는 무슨 철학도 아니고요. 대단한 그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 언어니까 좋으신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포르투갈 언어 싫으세요? 자, 그러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난 영어가 원래 좋아요. 남의 나라 말이 왜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실적으로 딱 직시를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영어 공부가 즐겁대요. 남의 나라 말 공부가 이게 왜 즐거우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멈춰서요. 일단 뭐 여기 영문학과도 있으시겠지만 자,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실용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히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해까지 하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영어로 뭔가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막연하게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럼 영어 컴플렉스에 끝내 못 벗어나세요. 영어를 가지고 뭘로 돈을 벌 거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만약에 정말 경쟁력이 있고 정말 코어가 있어. 그럼 걔네가 한국어를 배우죠. 내가 사실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 영어로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이 메인이 될 거냐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갰을 때 시험이 나오죠. 왜? 시험. 이건 완전히 취업용 시험이에요. 자, 팟 1. 그냥 무조건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팟 1. 내가 자, 얘를 데리고 출장을 가야 돼. 근데 얘를 데리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데려가도 어리버리해. 공항에 데려가도 어리버리해. 아니면 레스토랑에 데려가도 어리버리해. 그럼 얘를 데리고 가면 보호점에 가.
얘를 데리고 돌아가려면. 그쵸? 그러니까 적어도 팝1은 뭐냐? 팝1이라는 시험은요, 어떤 그림이 나와요. 자, 그림이 나오면 주로 나오는 게 뭐야? 공항, 식당, 사무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전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빠른 상황 판단력을 불러봐요. 빠른 상황 판단력을 불러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달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의 캐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단어의 캐치 능력을 중요시해요. 이게 팝1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좀 이따 얘기하자. 좀 이따가.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그 회사를 갔더니 담당자가 나왔어요. 담당자가 나와서 나한테 물어봤어요. How's going? How's going? Good.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Korea. 거의 뭐 하나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포즈가 5초씩 걸려요. 대답하는데 5초씩 걸려요. 자, 예를 들어서 How, what's your purpose to visit our company? 왜 이렇게 물어봤어? 그 purpose, visit company 더 거의 정신지체 수준이죠. 이 사람을 데려다가 무슨 업무예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무슨 업무예요? 그래서 파투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파투가 물어보는 건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업무나 일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죠, 대화가. 예를 들어서 얘는 크게 우리가 14개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공부를 막연하게 많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20대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삽질을 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나는 무조건 공부를 영어로 열심히 하고 있다. 자기 만족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춰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체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마디나 주고받으세요? 뭐 했어? 어디가? 밥 먹었어? 또 뭐가 있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는요, 어느 나라나 100개의 문장이 채 되지 않아요. 그거를 빠르게 주고받는 거예요. 외워서라도 좀 빨리빨리 주고받아라. 이게 이제 파트예요. 그래서 14개 유형에 5개 정도씩의 퀘스천과 그 다음에 각각의 정답 유형과 오답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 회화를 하기 전에 만나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건 일단 부드럽게 빠르게 몇 문장 안 되니까 외워서라도 주고받으라는 게 여기가 파트예요. 자, 이제 인사도 다 했고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했어요. 파3.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죠.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미팅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주제, 거래, 컴플레인, 아니면은 뭐 미팅 스케줄,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대화가 주고받게 되죠. 그쵸? 그러면서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근데요, 얘가 회의를 들어왔어. 근데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얘가 자꾸 뭐라고 그래? 파급미를 외쳐. 난 못 알아들었다 이거지. 그 얘 때문에 계속 회의가 지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넌 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너 때문에 회의 못해.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파3 같은 경우는요,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냐? 빠르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자 자꾸. 여기가 어디예요? 파3가 물어보자. 남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자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단어를 중간에 놓치는 건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그러니까 키가 되는 정보들을 캐치하는 능력. 그건 이제 회의가 보통 한두 시간씩 하잖아요. 그럼 한두 시간을 앉아있어야 되는데 한 단어도 안 놓치고 다 들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단어도 안 놓치고 다 듣고 싶어. 그 동시통역사가 돼야죠. 네. 그 10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영어를. 그럼 어떻게 돼요? 늙죠? 늙으면 어떻게 회사가 싫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서 일단 최대한의 경쟁력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건 영어를 한 단어도 못 놓치고, 안 놓치고 듣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대화가 진행이 되면 회사가 알아오라는 거. 출시 날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캐치만 해라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제 여기 출장을 너무 목표하는. 그래서 자, 여자 남자가 떠들어야 돼요? 그럼 퀘스천이 뭐래요? 이걸 들어. 지시를 하죠? 정보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대화가 흘러가는 와중에. 그러니까 다 들어야지 답이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한 30%에서 40% 정도만 들으면 그러면 토익은 만점이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뭘 들어야 되는지 알고 들어야 되는데 그냥 첫 단어부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듣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나라 말은요. 5단어 이상
내가 머릿속에 동시에 다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느낌이 좋죠. 내가 아는 단어가 날 막 지나가. 그래 지나가. 근데 어떻게 돼요? 다 지나가면 이쪽 길로 들어갔다 이쪽 길로 나가고 마지막 중간 남죠. 그러니까 맨날 답은 ABC 중에 C, 찍으면 C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파3는 일단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대화가 시작이 되죠. 이 대화 중에 무엇을 묻는 거야? 정보를 캐치하는 능력을 되죠. 그럼 파4는 뭐야? 파4는? 자, 가서 맨날 회의를 하다 올 거예요? 세미나는 안 들어? 워크숍은 안 들어? 그쵸? 프레젠테이션 안 들어? 자, 한 명이 일방적으로 떠들기 시작하죠. 장문으로 일방적으로 쭉 어떤 양심을 갖고 떠들어. 그래서 말의 순서라는 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광고, 라디오 광고 쓸 줄 아세요? 어나운스먼트, 인물 소개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이렇게 다 말의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의 순서를 좀 배운 후에 그거에 맞춰서 자, 질문 얘기하죠. 넌 다 듣지 못해도 좋으니까 장소와 그 다음에 런칭 날짜와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요구사항이 뭔지만 들어와. 그럼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놓치는 것들을 좀 있더라도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내가 상부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의 성이 토익 LC예요. 그러니까 토익 LC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조건 많이 듭니다. 왜 무조건 많이 들어요? 파2에서 물어보는 유형은 14개 유형밖에 없어요. 그 14개가 뭔지를 알고 들으셔야죠. 그쵸? 예를 들어서 파4에 나오는 질문의 유형은 7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7가지가 뭔지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영어의 바다에서 진짜 익사하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익사하시기 일보 직전. 옷이라도 넓어요. 생활을 해야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이 여태까지 영어 공부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이제 와서 토익 하나를 공부하면서 욕심은 많아? 이거 하나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게요? 몰라요. 토익을 잘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노력을 하셨으면 한 가지 결과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자, 파2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벼운 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음성기기에 mp3가 올라가 있는 건가요? 뭐죠? Number 31. Which web design do you like better? 자, 다시 한번요. Number 31. Which web design do you like better? A. This one looks more professional. 자, 스크립트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적당히 들리고 적당히 안 들리는 와중에 찍기 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크립트를 보면 어떻게 훈련을 해요? 보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볼게요. 자, 시작해 B. To reduce heavy traffic. 1. Which web design do you like better? 갑니다. A. This one looks more professional. B. I'd like to sign up online C. by entering the password. 답이 뭐예요? 자, 지금 문제가 이제 가벼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어요. 지금이 뭘로 시작했죠? 휘치. 그렇죠. 자, 휘치. 여기 마커가 나오는 게 항상 없네요. 자, 휘치로 시작했어요. 근데 휘치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했느냐? 휘치로 시작했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었느냐? 일단 여러분들 이거 듣기 전에 이걸 생각하셨어요. 휘치는 선택이죠. 그죠? 휘치는 예스로는 잘 답이 들어오잖아. 내 머릿속에 일단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즘 대세는요, the one 없죠고요. 어떤 게 좋아요? The one on the left, the one on the right, the one you have, the one more expensive.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절대 대세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뭐가 답이 많이 됐었어요? either, both, neither. 이게 답이 많이 됐었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엔 태기는 요즘은 많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아무거나 괜찮아 그럴 때 whichever, anything's okay.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which네 이러고 지나가고 있었던 거. 자, 지금 얘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자, 나는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내용을 들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건 내용 바뀌는 거니까 어차피. 자, 우리가 원하는 건 14개 유형에 말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which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듣다 보면 대충 좀 들리기 시작하면 찍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시험의 목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틀리라고 찍어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파2의 목적은 자,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말은 14가지 유형이 있어.
이 14가지 유형은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which를 갖고 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칠판 보시고요. 칠판 보시고요. Number 31. Which web design which web design 선택하는 거예요. do you like better? A. This one looks more professional. This one more professional.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형태. B. I'd like to sign up online. 자, 아까 웹사이트 물어봤어요. 그때 온라인이 나왔어요. 이러면 유사음이 오답이라고 해요. 선택을 했으면 태그를 하셔야 되는데 I like 온라인이 왜 나와요? C. By entering the password. 이건 how로 물어보셔야죠. by ing는 방법이기 때문에 how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LC라는 게 귀, 청각 시험이 아니에요. LC는 귀의 기능 시험이 아니라고요. 귀로 승부하지 마세요. 듣는 건 귀가 들을지 몰라도 머리가 프로세스를 해야죠.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요. 왜? 얘가 프로세스를 못 시키니까. 그 얘부터 세우셔야 돼요,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법을 모른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욕심을 많이 내고 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도만 말하고 들을 줄 알면 만점 줄게. 그러면 취업은 일단 할 수 있어. 이 정도 선에서 물러난 건데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갖고 너무 오버를 하세요. 이건 대단한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지금. That's an excellent idea. 가죠. 27번. Number 27. How come you are walking so fast? A. We're running late. B. Toward the city hall. C. Yes, too much work to do. 보셨어요, 지금? 이건 답이 뭐죠? A. 자, 근데요. 저 좀 잠깐만 보시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지금 14개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How. 나는 how를 알아. 아는지 한번 보죠. how는 일단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죠. 가장 쉬운 형태는 뭐예요? how 부동사는 방법을 묻고요. 그 다음에 how 비동사는 뭘 묻는 거야? 상태를 묻는 거예요. 이게 1단계 난이도예요. 토익에서 내는 가장 쉬운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단위가 뭐냐면 how long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간으로 대답하시죠. how much 그럼 돈으로 대답하시죠. 자, 이런 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이 이제 고득점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How come?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why예요. How come you are here? 너 여기 왜 있어? 이런 얘기예요. How come so fast? 너 왜 이렇게 빨리 가? 이 얘기거든요. Why question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면 how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About 그랬어. 이건 뭐예요? 권유제이고요. How 이게 뭐예요? how의 구어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이 문제를 다시 들었어요. 이 문제를 다시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A. 자, Yes, it has to be higher than that. 잠시만요. B. 7. How come you are walking so fast? Why A. so fast해요? We're running late. 늦었으니까. B. Toward the city hall. 이거 where로 물어보세요. Where? 그러면 for the city hall 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C. Yes, too much work to do. Too much. Yes,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파트 공부하면서? 짜죠. 이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거는 왜 의답이야? 이 문제는 뭐였어? 답은 뭘로 나와야 돼. 근데 이게요, 너무 많아. 뭐 해야 되는 게. 이러면 이제 우리는 손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딱 14개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가장 평소에 많이 주고받는 대화문들.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말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그 후에 그것을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리액션이 나와? 그러면 이제 만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를 보면요. 공부가요. 굉장히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공부들이에요. 그게 이제 7개 파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익 시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익 시험은 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정말 만점이 나와야 돼요. Number 26. 자, 여기 좀 보세요. Who was hired for the chief researcher's position? 자, who was the hired? 이렇게 물어봤어요. Yes, it has to be higher than that. 유사 발음도 안 돼. B. I haven't heard yet. I haven't heard. 뭐 C. 답이에요. That's an excellent idea. excellent idea 권유제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스탑.
I haven't heard yet 이런 Number 거지만 27. 답이에요. 그랬어요. 왜? How come you are... 잘 모르겠습니다요. 잘 모르겠습니다. 매달 두 문제씩 답이 있어요. 자, 이제 얘기 좀 해봅시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 토익에, 바투에, 뭘로 그럼 뭐가 답이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애쉬는 실제로 우리가 7대3의 비율이라고 그래요. 듣는 거 여러분들 귀 안 먹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려요. 네.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넓게 공부를 해요. 그 공부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별로 영역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뭘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돼? 이걸 먼저 깔아주신 후에 그거에 맞춰서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시험 영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시험 영어. 그래서 LC는 파트별로 목적에 맞게 이 시험은 뭘 물어보고 싶어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맞네. 이거에 맞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 하우 좀 잠깐 볼게요. 1번이나 2번까지는 많이 와요. 그러나 고득점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14개 유형 중에 3번들을 잡으셔야 돼요. 3번들이 뭐야? 구어체죠. 구어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파트에서 이 문제는 무슨 유형에 들어갈까요? 문제 한번 I think the 볼게요. warranty on our copy machine expired last month. 요거예요. 다시 들을게요. 마지막 It's 파트입니다. a documentary. C. That's what I'd... 갑시다. 39번. Number 39. I think the warranty on our copy machine expired last month. A. The printed expiration date. B. Yes, it's guaranteed. C. Do you want me to check it for you? 답이요. 네. 답을 지금 빼시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내가 내용은 정확히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들으면서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내용을 들으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약간의 실수만 해도 답이 안 나오거나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이런 걸 잡죠. 평소문이란 거예요. 뭐 물어본 거 있었어요? I think 이런 거 같아 라고 해서 딱 끝났어요. 이제. 자, part 2 평소문에서 평소문이 나오면요. 요즘 문제 답에 대해서는요. 관련 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I wanna see a movie tonight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when? What time이죠? with who? 누구랑? 뭐 예를 들어서 what? 어떤 영화를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태. 오히려 얘가 답의 대세예요. 이런 걸 좀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들으시기가 쉽거든요. 자,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었어. 동이나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저희 다음 행동대시. 그래, 오늘 가자. Let's go.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나는 이런 걸 좀 알고 있었어.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듣는다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봅시다. Number 39. I think the warranty on our copy machine expired last month. 자, expired last month 그랬어요. 지난달에 만기된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A. The printed expiration date. 유사 발음이잖아요. B. expiration. Yes, it's guaranteed. 자, guaranteed 유사 C. 발음이에요, 사실은. Do you want me to check it for you? 내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다음 행동 제시죠, 지금. 그래서 답은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때요. 자, 봐봐. 원래 여러분들 실력은 다 제각각일 거예요. 연수를 좀 갔다 오신 분과 영어 공부를 오래 하신 분과 아니면 영어 공부를 지금 막 시작하신 분과 다 지각각이에요. 그 실력 자체를 제가 이동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영어 실력은 제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씩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건 점수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력에서. 그렇다면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실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도록 듣는 부분을 좀 안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보통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라는 걸 예측을 하면서 들으면 훨씬 더 듣기가 체감 속도가 어때요? 조금 더 천천히 느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는요. 파트별로 공략 포인트를 계속 잡아서 머리가 듣는 거예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이거를 명심하시고요. 투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어요. LC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저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가고 있어서 여기 탑5 문제 좀 잠깐만 볼게요. 제가 지금도 뭐 하나 물어볼게요. 빨리 피세요. 여기 본격적으로 달려봅시다. LC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
A씨의 결론은 뭐예요? 파트별로 뭘 물어보고 싶어 한다와 실제 의도, 범위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뭐부터 구하셔야겠어요? 14개 유형을 먼저 구하시면 일단 그거 공부를 하시고 나면 듣는 게 훨씬 더 안정이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요. 탑5 피셨어요? 자, 제가 뭐 하나 물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거기에 ABCD들 보이시죠? 문제 풀지 마세요. ABCD들 보이시죠? 자, 내가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30초 드릴게요. 지금부터 30초 드릴 테니까 나 ABCD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찾으세요. ABCD 중에 나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찾으세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 갖고. 팝5, ABCD. 자, 문제 물어보자. 대충 보셨으면 됐어요. 물어볼게요. 시간. 자, 물어볼게요. 나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시간 없어요. 이 단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는데 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왜 만점 안 나오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지난달 문제예요. 1월달 문제. 2011년 1월달 문제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맨날 어휘가 약하다고 해요. 나 어휘가 약해. 어휘. 진짜 어휘가 약한 거 맞아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지 마시고요. ABCD 다시 한번 보세요. 어휘가 약한 거 맞아요? 그러면 만점 나오셨어요? 지난달에 팝5는? 뭐가 문제예요? 그럼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됐어요? 자, 근데 나는 어휘를 공부하고 싶어. 자.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 자, 난 어휘가 약해. 어휘가 약하다는 거 여러분들 착각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휘가 약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어휘가 약하다는 거 여러분들 착각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어휘가 약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토익 팝5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팝5 40문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구조나 품사 배치예요. 품사 배치가 가장 약하고요. 이게 실제 시험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 시험에. 그 다음에 약한 게 뭐냐? 전치사 접속사예요. 이게 은근히 약하시고요. 접속사.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어휘는 실제로 시험의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한 건 전치사와 접속사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치사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지금 쭉 보고 계시는데요. 126번을 잠깐 봐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126번. 답이 뭐죠? 126번 답이? 빨리빨리 할까요? 거기 매거진의 S 치우세요. 매거진의 S 빼세요. 갑니다. 자, 답이 뭐죠? 126번. N씨는 잘하는데 R씨가 약하시군요. 자, 가요? 시작해요. 자, 전치사, 접속사 문제는 매달 8문제가 나오고요. 매달 8문제가 나와요. 40문제 중에. 얘네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 14문제에서 12문제에서 14문제가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결합되는 형태로 해서 결합형으로 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14개 정도가 나오고요. 순수 어휘 문제는 몇 문제밖에 안 나오냐? 3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실제 시험의 배열을 보시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ABCD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순수 어휘 문제는 의외로 3개 문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는 제일 먼저 내가 여러분들이 하면 전치사부터 다시 공부해요. 전치사와 접수가 8문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얘부터 다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법이 있거든요. 나는 전치사를 알아. 과연 알까요? 나는 어망을 알아. 나는 듀링을 알아. 자, 듀링에 대해서 뭘 아세요? 동안. 그 문제 푸시기 힘들어요. 자, 이게 뜻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뭐뭐 동화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뭐 듀링은요. 일단 모든 전치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듀링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전치사. 듀링 ing는 없어요. 시험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듀링은요. 뭘 받느냐? 시간명사를 받죠. 일단 오늘 매거진은 시간명사가 아니니까 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듀링과 for의 차이를 물어보면 정말 헷갈리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뒤에 더가 붙으면 during, 더가 없으면 for 이렇게 배우셨죠? 자, 내가 하나 물어봐야지. 뭐 해볼까요? Visit us during the holiday요? For the holiday요? 네, during the holiday요. Stay here during the holiday요? For the holiday요?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1000일 동안 사랑을 했어요. During the 1000 day요? For the 1000 day요? 왜요? during은 왜 안 되는데? 숫자. 자, 그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신 거고요. 숫자가 있느냐, 명사가 있느냐. 자, 앞에 문제부터 다시 해볼게요. during은요, 어떤 특정 기간에 특정 행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정 행위. 그러니까 visit us during the vacation 이 되는 거예요. visit 한 번만 방문하는 거죠. 되셨어요? for는 그 기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stay here during the vacation이요. for the vacation이요. stay here, stay for the vacation이에요. 그래서 지속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자, 난 1000일 동안 사랑을 했어. 더가 붙었냐 안 붙었냐 문제가 아니에요. 더가 붙었냐 안 붙었냐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특정 행위예요? 한 번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0일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1000일 동안 했으면 for the 1000 day가 맞는 거죠. during the 1000 day가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during은 어떻다고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행위가 발생하는 거고. 됐죠? for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주어 쓰시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취향에 나온 during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during을 알아와.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익형으로 이제 전치사를 정리하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마지막 전치사가 뭐죠? 뭐예요? toward. toward는 아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toward는요 목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소.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는 주로 뭐가 나오죠? 앞에 있는 동사는 이동하는 동사가 나오죠. 아침에 시험 보신 분 혹시 오늘 시험에 move toward 이거 나오지 않았나요? 오늘 아침 시험에? 그쵸. 앞에 toward가 있었고 앞에 move를 찾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올 걸 아예 자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toward 딱 뜨면 내가 앞에다가 뭘 써줘요? 뒤에다 뭘 써줘요? 이게 이제 전치사가요. 지난 29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왔던 전치사가 몇 개일 것 같아요? ABCD. 지난 29년 동안 ABCD에 나왔던 전치사, ABCD에 동원됐던 전치사 딸랑 34개예요. 그게 계속 돌고 돌아요. 34개 맞게 되잖아요. 그게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사전을 찾잖아요. 그럼 듀링만 반 페이지예요. 그 듀링을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듀링의 몇 번 기능으로 뭐가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투어드 찾으시잖아요. 투어드도 한 3분의 1페이지 나와요. 그러면 그 많은 걸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토익 시험을 다 보는 게 목적이고 토익 시험에선 투어드는 뭘 묻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출제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뜻이 아니에요. 뜻은 다 알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물어봐요. 그럼 왜 자꾸 물어보느냐? 토익 이걸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치사가 또 뭐가 있죠? 어망 있죠? 맞아요? 어망은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얘는 선택의 개념이 있거나 원어브의 개념이 있어요. 무엇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출제돼요. 근데 뒤에 복수의 명사가 아니네. 매거진에 S 빼라면 내가. 그쵸? 스루아웃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스루아웃은 두 가지 버전으로 출제돼요. 스루아웃은 지난 29년 동안 보면 두 가지 버전을 중요시 여겨요. 첫 번째, 곳곳에 사방에. 사방에 장소나 무슨 개념이 되는 거예요? 범위의 개념이죠. 그래서 주어가 항상 복수예요. 왜? 하나인 게 곳곳에 사방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러 개인데 곳곳에 사방에 있어야 돼요. 주어가 여러 개니까 곳곳에 사방에 있지. 주어가 하나인데 어떻게 곳곳에 사방에 있어? 그쵸? 지금 앞에 보시면 맵스나 사진들이 그치? 곳곳에 사방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원래 시험 문제에서 레이티스트 부분이 있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얘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계속 줄곧의 개념이 있죠. 시간의 개념이 있죠. 스탑. 그래서 오늘 답은 스루아웃이요. 스루아웃은 몇 번 기능이에요? 1번 기능이에요. 스탑. 또 이게 왜 저런 거 보는지 아세요? 근데 왜 저런 거 여러분도 공부해야 될까요? 찍기라서. 저기 찍기라서. 저기 찍어주기 때문에. 자, 토익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저거 한번 보셨어요. 저게 과연 찍기가니까 다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보실 거냐면 몇 번 보실 거냐면 139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9번. 답이 뭐예요? 답이요. D. 또? 자, 답은 obligation이에요. 왜? 여기 좀 볼게요. 오늘의 답을 누가 결정했느냐? forfeit이 결정했어. forfeit. 자, forfeit이 무슨 뜻이죠? 실행하다, 이행하다. conduct 무슨 뜻이에요? carry out 무슨 뜻이에요? 자, 또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install 무슨 뜻이에요? 또 실행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뭐가 있다? implement, 그렇죠? implement. 또 뭐가 있어요? 자, 멈추세요. 여러분, 실행하다, 이행하다라는 동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영사전 찾아서 실행하다를 찾잖아요. 실행하다가 30개가 될 거예요. 자, 쟤네들이 다 떠요. 그럼 저 중에 어떻게 골라요? 저 중에 어떻게? 얘들 해석하면 다 실행하다예요. 근데 어떻게 달라요? 실행하다? 얘는 어떤 정해진 계획이나 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과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임플리멘트예요. 얘는요. 얘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해야 돼.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듀티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업무, 아니면 내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죠. 지킨다는 개념. 그래서 실행한다는 개념이 강한 거예요. 얘는요. 컨덕트는 실행하다의 개념보다는 진행하다의 개념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뭘 실행해요? 미팅을 실행하죠. 아니면 또 뭘 진행하죠? 리서치를 진행하죠. 이런 개념이 강하죠. 명사를 받을 때. 자,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냥 실행하다, 이행하다. 사전을 찾으면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다가 지금 제가 목적어를 붙이고 있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요. 토익 어휘가 여러분들 왜 공부하기 힘드냐? 토익 어휘의 특징은요. 하나씩 놓고 해석해보면 적어도 답이 2-3개쯤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다 알만한 단어예요. 다 알만한 단어인데 넣고 해석해보면 얘도 맞는 것 같고 쟤도 맞아요. 뜻을 모르는 건 아닌데 답만 안 나와요. 네?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장인지 다 이해했어? 답만 안 나오죠. 이게 이제 토익의 특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토익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요. 토익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비즈니스나 일반 생활회화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1920년대에 발표했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했던 사전. 1920년대. 무슨 사전이 발표된 적이 있었느냐. 그 옥스퍼드 영문학과 교수님들이 자 보통 외국인들 그러니까 영어가 뭐가 아닌 사람들은 800개의 단어만 알면 영어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해서 800개로 단어 사전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전으로 4만 개의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가 아닌 외국인이 영어를 공부할 때 이 800개 이상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지정한 사전이 있을 정도예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보통 우리가 한 1000개에서 15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영어를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케블러리 22,000을 외우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영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왜? 단어를 퀴즈 게임을 하고 계셔서 그래요. 뒤집으면 영어, 뒤집으면 한국어. 뜻 하나, 영어 하나, 한국어 하나. 뜻 하나, 영어 하나, 한국어 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단어의 뜻은 아시는데 넣고 문장을 만들지 못하시는 거예요. 센텐스 녹일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너무나 잘하는 게 토익이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토익이라는 시험은요. 딱 이 기출 문제들을 쭉 엑셀에 넣고 쭉 돌려보면요. ABCD 도는 게 1200개가 나와요. 1200개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중학생들 기본 단어 숫자도 1200개보다 넘어요. 걔들 단어장을 보시면. 네, 2500단어 그래요. 중학생들. 근데 얘는 1200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 1200개가 근데 뭔지 아세요?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공부를 하지. 그 1200개가 뭐냐면요. 일상생활이나 업무, 비즈니스 문서, 아니면 비즈니스 회의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우선 단어들이에요. 그때 그 단어들을 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부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수능 스타일로 공부를 하세요. 수능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 어떤 거냐면 자 이것도 잠깐 읽을게요. 수능이나 토플은요. 공부를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상위학습을 하는 거죠. 영어로 상위학습을 하는 거예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집착을 해요? 내용에 집착을 하죠. 읽고 독해를 자꾸 하세요. 그게 수능은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얘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 근데 계약서를 하나 던져줬어. 그 번역하는데 2박 3일이 걸리고 앉아있어. 그러면 얘가 2박 3일 동안 그거 말고 다른 업무를 전혀 안 하는데 얘가 이뻐 보이겠어요, 회사에서? 그쵸? 얘한테 던져줬어. 그랬더니 얘는 가격 조건, 서적 조건, 무슨 조건만 따따따 5선 중에 빼. 영어는 얘가 잘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필요한 건 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품을 지금 쫙 뺏는 시험이에요. 토익이라는 시험은. 그렇게 단어를 많이 알고 해석을 잘하고 번역을 많이 하고 그런 거랑 우린 관심이 없어요. 우린 영어 잘하는 학생 필요 없어요. 영어 잘하는 소비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토익이라는 시험 목표를 분명하고 있어요. 취업용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요. 자, 1100개의 단어가 있어. 가장 기본 단어. 이것만 알면 영어 업무나 문서를 보이는 지장이 없어. 그 대신에 언제 어떻게 차이점을 내면서 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단순 단어 뜻이 아니에요. 그걸 갖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누가 쓴다는 걸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시험의 각도가 너무나 달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수능이나 토플하고 토익은 쳐다보고 있는 곳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빨리 이해하시면 오히려 시험 접근이 쉬우신 거고 이건 수능 스타일로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양이 이만큼인데 맞추는 양이 이만큼인 거예요.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들은요. 언어에서 뭘 추구하느냐. 동양인들은 언어에서 의미나 가치관이나 그런 컨텐츠적인 걸 많이 봐요. 근데 영어권은 이 언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툴이라고 보거든요. 틀. 이자 영어로는 TOOL, 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틀을 넣고 빼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이 틀이 제대로 서 있어야 되죠. 그쵸?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꾸 딴 데로 빠지면 다시 돌아올게요. 한마디만 더 하고. 자, 예를 들면 문법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고 시험에서 여기가 명사짜리예요, 여기가 형용사짜리예요, 막 품사 공부하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런 얘기예요. 얘가 자꾸 딴 데로 빠지는데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가 있어요. 첫 번째, 한국은 이래서 안 돼. 한국 사람들은 이래서 안 돼. 자기도 한국인이면서.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안 맞아. 난 돈 벌면 미국 가서 살 거야.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미국은 너 싫어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어디 남의 나라가 좋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일단 아니 이 얘기는 내가 학생들 들으라고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무한한 그런 동경과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것 좀 제발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영어 우리가 필요하니까 접하는 하나의 언어지 여기에는 어떤 플러스 가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영어 4대주의예요. 영어 잘하시는 거 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뭘로 할 줄 아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게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영어 4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법이나 구조나 저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 난 저런 거 안 해서. 내가 외국에 좀 살다 왔는데 저런 식으로까지 안 했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언어는. 언어 공부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그래요. 자연스럽게요. 죽었다가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뭘 자연스럽게 해요 언어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자연스럽게인 건 생활회화고요. 생활회화를 자연스럽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활회화를. 물론 거기서 몇 년 살다 오고 그러면 생활회화는 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미국인의 자 구성을 잠깐 볼게요. 하층을 이제 이루고 있는 40% 정도의 스페니쉬들과 20% 정도의 블랙들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 사람들은 언어를 진짜 단어를 던지는 수준으로 해요. 문장이라고 인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10대 껄렁이는 애들 그렇게까지 하면 한 60, 70%의 언어는 제대로 된 언어가 아니라고 봐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언어가 영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가서 내가 한 1년 살다 봤는데 그냥 생활회화는 쉬워. 조금만 살다 오면 금방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본인이 했던 생활회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연수생 갔다 오신 분들 있을 텐데 분명히 내 친구가 나랑 얘기할 때 말을 내가 알아들었어요. 근데 걔가 걔 친구를 만나면 그때부터 나 왕따가 되죠. 왜? 나는 외국인이라는 걸 배려하고 얘기를 해준 거고 사람들이 날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모든 언어들의 수준은 정말 말 그대로 유치원 수준의 언어들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다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라는 언어는 계층별로 언어가 사람을 차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언어, 어드밴스드 언어라는 게 따로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토익을 통해서 배우시는 업무 영어,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것들은 이 아주 민감한 언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절제된 언어고 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말에 그런 것들을 즐겨요. 그래서 다시 얘기가 돌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토익 비즈니스 영어는 생각보다는 공부량은 적어요.
왜? 단어 수로 보면 1200개예요. 근데 이 1200개를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이 단어들은 그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화에서는 잘 안 쓰이는 단어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낯서실 수 있고요. 이거 자연스럽게 공부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각각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언제 누구와 답이다. 그래서 그걸 익히시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 저 단어를 실제 내가 비즈니스 레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봐봐. 매우를 찾았어 사전에서. 매우를 찾을 때 매우가 50개가 나왔어. very, where, much, to 이러면서 50개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무거나 골라가 썼어. 써야 되는데 그 여자 매우 예쁘다. 써야 돼. 근데 매우가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어떻게 써? She is very beautiful. 그랬어. 맞아 틀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She is very beautiful. 왜? very는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where는 동사를 수식해요. 이런 수식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했던 건요. 이 단어의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우리 무식하게 쪽지 시험 보지 않아요. 뜻 갖고. 네? 문장에 넣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사용 능력을 물어봐요. 쟤네들 뜻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할 때 가장 업무상에서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쟤네들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 뭘 보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목적을 맞춰가면서 들어가시는 거죠. 언제 누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34개 전치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업무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된 전치사. 자, 전치사 뜻만 한 30개씩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그러면 얘는 무슨 종류의 문서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것들 문법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여기까지만 알아도 돼. 그 대신에 확실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양으로 순발이 시험이 아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 1200개와 그 다음에 이런 쓰임들을 알면 문서를 딱 던져주면 이 문서 작성 능력이 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수능은 뭐의 시험이에요? 독해를 위주로 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시험이고요. 토익은 무슨 시험이에요? 말하고 듣기의 시험이에요. 실제 업무 능력. 그래서 아까 듣기 할 때도 제가 뭘 위주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하는 능력을 같이 넣고 가르쳤고요. 저것도 지금 뭘 위주로 하는 거예요? 스피킹과 라이팅을 넣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시험 자체가. 이게 150개 국가에서 보는 지난 30년 이상. 그렇다는 건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어떤 시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험에 인티그럴 답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통합. 두 부서가 통합된 거. 인티그럴 잊지 않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토익은요,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토익은 탑5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이나 배열 이런 거에는 굉장히 민감하셔야 되고요. 지금 고득점 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틀린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안 틀린다고 생각해서 어휘를 봐드렸어요. 근데 어휘도 공부 방법이 그냥 막연하게 단어 많이 찾아서 뜻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2%가 부족해요, 전체. 뜻은 다 아는데 2%가 부족해요. 이 2%가 뭐야? 언제 누구 왔습니다. 그래서 이 1200개의 단어는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들이 일상이나 업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서 정확한 쓰임, 용도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어서 많이 봤어. 해석해서 또 알았어. 근데 답변 자꾸 안 나와. 왜? 진짜 알짜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야. 듀링 뭐뭐 동안 알고 계시지만 듀링과 후의 차이는 모르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내가 단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무당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부터 다시 공부하세요. 쓸 수 있게 공부하세요. 쓸 수 있게. 근데 나는 진짜 비즈니스 영어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매달 있잖아요. 오늘 뭐가 나왔었냐면 매달 인티그럴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한두 문제 정도는 근데 그 1200개 외에 비즈어휘가 나와요. 비즈어휘, 비즈니스 영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참 공부하기 애매하거든요. 비즈니스 어휘라는 건 어디 가면 공부할 게 있어요? 비즈니스 책, 영어책, 비즈니스 영어책을 보면 저 토익 시험에 나오는 비즈니스 어휘가 나오나? 기출 어휘에도 적어놓고. 자, 정리를 하죠. 정리하고 이거 들어갈게요. 팝5 공부할 거야. 제일 먼저는 구조나 품사나 문법적인 부분이 일단 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강하셔야 돼요? 1200개의 기출 어휘를 잡는데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언제 누구와 답이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문장에 넣을 수 있게 잡으셔야 돼요. 뜻만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하나쯤 더 알고 있어요. 듀링 뭐뭐 동화는 얘가 알고 있어? 그거 말고요. 듀링 뭐뭐 동화는 얘도 알고 나도 알아. 그거 말고 내가 시험 용어를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동명사와 같이 못 쓴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투어드 무엇을 향해서요? 얘도 알고 나도 알아. 그치만 내가 더 알고 있는 건 뭐야? 그 앞에는 이동에 관련된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지나 사람이 나와. 여기까지요.
누구나 다 아는 걸 조금 더 깊게 하시라고요. 그 1200개의 단어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어요? fulfill이 이해하다, 실행하다야. 그래서 목적으로.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하나쯤만 더 나가세요. 새로운 단어 자꾸 공부하지 마시고. 그 이제 문법 어휘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어휘가 반복되면서 출제되는 게 있어요. 정말 마지막 단계 한두 개 매달 새로운 비즈니스 어휘예요. 이번 달에도 인티그럴이 새로 나왔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어휘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 좀 잠깐만 볼까요?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갔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비즈니스 영어니까. 비즈니스 영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해드릴 거예요. 비즈니스 영어니까. 자, 할게요. 증가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증가하다? 자, 쭉 불러보세요. 자, rise가 있고요. increase가 있고요. 또 surge, 그쵸? 토익 시험에 나왔던 건 surge가 있죠. 그럼 감소하다 뭐가 있죠? decrea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duce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plunge, 그쵸? plunge가 있죠. 또 이건 뭐예요? P. 그쵸? 이건 뭐예요? fluctuate.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hit a bottom. 바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bottom out. 그쵸? 근데 얘가 뭐 되기 시작했어요? recover가 되기 시작했죠. 그쵸? 이게 이제 뭐가 되죠? bounce back이 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remain steady. 아니면 stabilize.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더가 나오겠죠? 앞부분만 먼저 봤어요. 이 중에 토익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문제들 한번 볼까요? rise, increase, surge. 다 나왔던 거 아시죠? 그쵸? 플런지 기출 단어고요. 2006년도에 첫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2004년도에 첫 출제됐고요. 이거는 2005년도인가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히더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얘는 2002년도부터 나오고 있고요. 얘는 2004년도부터 나오고 있고요. 자, 안 나온 게 뭐예요? hit or bottom을 제외하고 시험에 다 나왔어요. bounce back은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없는데 뭘로 나와요? 예문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왜 쭉 늘어났는지 아세요? 저게 프레젠테이션에서 쓰이는 기본 용어예요. 지금 제가 쭉 늘어놓고 난 다음에 이미 출제했던 것을 다 제껴봤어요. 어때요? 토익 시험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저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제가 쓱쓱 그린 단어들은요, 이미 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이제 남은 게 뭐야? 뭐, 바로마, 뭐, 저기 뭐야, 바닥에서 탈출한 거죠? 뭐, 이 정도를 제외하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플럭츄에이션 무슨 뜻이요? 변동이 막 심한 거죠. 자, 비즈니스 어휘를 공부한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사전이나 보캐블러리 책을 갖다 놓고 공부한다고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 쓸 수 있게 몸에 익어지는 게 아니에요. 얘는 주제별, 저기 토익 홈페이지에 가보시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우리는 시험을 어디서 낸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니면 우리 세일즈 앤 마케팅에서 인사학교에서 영역을 쭉 물어놓고 있어요. 이 영역에서 무슨 단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낸다라는 걸 이미 다 발표해 놓고 있어요. 그 시험의 영역이나 목적에 맞게 어휘 공부를 하셔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영어는 최고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 그럼 프레젠테이션 한 바퀴 도니까 단어가 몇 개 떨어졌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네, 14개의 단어가 한 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어를요, 그렇게 하나씩 A, 그럼 A로 시작하는 단어 외우고 B, 그리고 B로 시작하는 단어 외우면 응용력이 떨어져요. 차라리 왜 출제되는지 분야별로 이해력을 높이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surge가 무슨 뜻이죠? 갑자기 급등한 거죠. 플런지는 무슨 뜻이에요? 이 반대말이죠. 폭락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fluctuation 가격 변동이 심한 거고, 안정화가 되는 거죠. stabilize라는 표현을 쓰죠. recover도 여러 번 나왔던 동사들이고요. 그쵸? 이런 식의 주제별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하나는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 그럼 증가 감소에 대해서 뭘 알아? 요번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 관사, 증가, 감소, 인, 분야. 이거 오늘 아침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문제 20% 증가 감소. 기억나세요? 이번 달에 나왔었어요. 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야? 자, 일단 이걸 알고 있어요. 요거 이번 달 시험에 나왔었어요. 인클루시가 답이 문제 하나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근데 price increase가 맞아요? price reduction이 맞아요? 가격이나 그럴 때? price decrease가 맞아요? price reduction이 맞아요?
백화점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프라이스 디크리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나는 자동사, 타동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동사는 스스로 발생하는 거야. 외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는 거야. 그쵸? sunrise예요? sunraise예요? 예, sunrise죠. 태양을 누가 잡아서 끌어올렸나? 아니죠? 지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 raise는 여기서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raise는. 이쪽 라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reduce나 cut down은 presentation에서 잘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 이 얘기 좀 잠깐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는 스스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 발생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동사들이고요. 타동사들이에요. 천천히 즐기면서 그러세요. 지금부터. 태양이 스스로 올라가는 거야. sunrise야. sunraise가 아니야. 근데 임금 인상은 pay rise예요. pay raise예요. pay raise죠. 왜요? 그냥 놔두면 임금은 동결이죠. 회사에서 올려줘야죠. 외부에서 개입이 들어오죠. 그래서 pay는 rais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제품이 가격이 지가 스스로 떨어졌어. 자랑이야? 그걸 왜 갖다 내다 붙여? 그쵸? 그게 아니라 회사가 의도적으로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price decrease가 맞아요. price reduction이 맞아요. reduction이 맞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항상 price reduction이라고 돼 있죠. price decrease라고 적어놓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우리 가격 떨어졌어요. 망했어요. 이 얘기죠. 이 제품 이제 다 팔은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주식이요. 주식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때 스톡 프라이스가 reduced 됐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what decreased 됐다고 해야 돼요? 그냥 decreased 됐다고 해야 돼요? what reduced 됐다고 해야 돼요? 그냥 decreased 됐다고 해야죠. what reduced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조작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민감한 걸 건드리는 게 비즈니스예요. 토익의 최고 난이도는 여기까지 들어오면 최고 난이도가 돼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피면요. 이건 쭉 들으시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외우는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펴나갈 건데 단계를 볼게요. 토익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구조나 통사나 이런 걸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 단계 분들한테 뭘 가르쳐요? 1200개의 기출 어울려 가르친다고요. 언제 누구와 답이야? 근데 900이 넘어왔어. 이제 만점 나와야 돼. 얘네들은 이제 외우거나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얘네들한테 크게 보는 눈을 가르쳐요. 크게 보는 눈을. 그래서 이제 만점자들이 듣는 강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만점자들. 우리 학원도 만점반이 있거든요. 만점반들은 뭘 막 적거나 그러잖아요. 천천히 들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넓게 보면서 녹이는 응용력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에서 쭉 얘기를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만점반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알아요? 자, 아까 이 단어가 나왔었어요. expire가 나왔었고 termination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자동사로 주로 쓰이고요. 얘는 주로 타동사로 주로 쓰여요. 왜 그럴까? 자, 내가 화가 났어. 막 전화를 했어. 너는 맨날 약속도 어기고 너무 난 화가 나.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끊기 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서 계약은 뭐야? 하고 딱 끊었어요. expire가 맞아요? termination 맞아요? 거기다 expire가 너무 코렉이 된 거예요. 왜? 그래서 계약은 계속된다고 끊으신 거예요. expire는 자동사예요. 5년 만기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 스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만기 종료까지 간다고 끊으신 거예요, 지금. 그럼 타동상이 터미네이션 될 것이라고 끊어야 되는 게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하나 잘못 쓰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치사를 민감하게 배우느냐? 자, 보세요. 100불짜리가 있어요. 100불짜리가 있는데 give you a discount를 해줄게 내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자, 투 100불이 맞아요? 10불이 맞아요? 아니면 디스카운트를 해줄게. 디스카운트를 해줄게. 어브 10불이 맞아요. 이건 투를 썼느냐 어브를 썼느냐에 따라 소송까지 걸릴 문제예요. 왜? 투는 최종 목적이죠. 그럼 최종 가격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10불이 됐다는 얘기죠. 어브는 동격이죠. 디스카운트와 10불이 동격이 된 거죠. 그럼 디스카운트 10불 해주면 최종 가격이 얼마가 되죠?
90분이 되죠. 이렇게 이제 넓게 흔들어대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감각을 갖게 해주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외워요. 고득점자반은. 이렇게 크게 얘기를 들으면서 따라오는 게 이제 고득점반. 막 펴주는 말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상명사, 불가상명사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걸 일일이 다 외워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페이퍼는 가상이에요, 불가상이에요? 불가상. 프라이스는 가상이에요, 불가상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 만점반이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요 강의만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만점반이 많이 듣는 강의예요. 자, for purchase가 맞아요? purchases가 맞아요? 나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자, 이제 다시 이게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600대라면 문법, 품사 뭐 그런 걸 배우셔야 되는 거고요. 800대라면 1200개 기출어휘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900대야. 900대면 이제 이런 외워서 푸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purchase가 가상이냐 불가상이냐. 영어에 존재하는 그만 가상 불가상을 어떻게 배우세요? 가상 불가상 명사를 이해하는 건 크게 세 가지 각도가 있어요. 그중에 오늘 제가 한 가지 각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냥 일단 듣고 쓰세요. 지난 20년, 30년 내내 쓰셨어요. 그만 쓰셔도 돼요. 네, 그만 쓰시고 일단 들으세요. 얘기를 들을 때는. 아까 제가 맨 처음 물어봤던 게 페이퍼였나요? 종이는 가상이에요, 불가상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기서부터 얘기하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얘기 끝나요, 사실은. 여러분,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명사 있죠? 집합명사. 이거는 그럼 불가상이에요. 걔를 구체적으로 쪼개면 가상이 돼요. 페이퍼, 집합 전체, 종이가 제일 넓은 명사죠. 맞아요?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book, magazine, document, letter, report, 또 이렇게 종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거, 이거 다 가상명사예요. 심지어 페이퍼도요, 이게 논문이 되면 구체적인 명사가 되죠? 그럴 때는 어가 붙어요. 다시 해볼게요. money, 돈에서 제일 큰 명사죠. 맞아요? 그게 불가상이에요. 이렇게 쪼개보세요. price, cost, salary, incentive, fine, fare, fee 다 가상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furniture 불가상이에요. desk, chair, sofa 가상이죠. equipment 불가상이죠. 카메라,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쪼개고 들어가면 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불가상 가상을 보는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첫 번째 각도였어요. 두 번째 각도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더 외우기 힘든 거예요. 지가 가상이자 불가상인 거죠. 아주 짜증나죠. 자, 이게 뭐냐면요. 법, 로우, 불가상이야. 대표야. 불가상이야, 불가상. 그걸 쪼개면 뭐 룰, 레귤레이션, policy, mandate, 뭐 스탠다드,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 다 가상이에요. 근데 로우가 언제거나 로우가 분명 불가상이거든 법이. 근데 몇 조 몇 항은 is unimportant law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찌고 들어갔잖아요. 몇 조 몇 항은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구매라는 컨셉, 행위, 불가상명사예요. 근데 환불을 구매라는 행위한테 해주나요? 아니면 구매한 물건 하나하나 해주나요? 구매한 물건 하나하나 해줘야 되겠죠? purchase는 원래 불가상명사예요. 하지만 저기에서 그 행위나 추상적인 거 해준 게 아니죠. 뭐 해준 거예요? 그 하나하나에게 해준 거죠. 물건들에게. 구체적인 대상이 언급되는 거죠. 이럴 땐 가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나 감각이라는 게 가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500대는 사전 들고 들어가도 점수가 안 올라요. 왜? 사전을 볼 줄을 몰라요. 사전은 도움이 별로 의외는 안 돼요. 사전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전반적으로 감각이나 보는 눈을 크게 키워놓으셔야 사전도 그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점수권대별로 한번 보셨어요, 강의를. 지금 제가 중간에 언제 누구와 답이다, for 이런 거 해드린 건 800대용 강의였고, 오히려 900대 만점용 강의는 이렇게 아이 보는 눈을 위로 올려주는 이런. 그러니까 탑5가 어떤 사람들은 시험용으로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지나치게 오버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자기의 현재 실력과 자기 목표 점수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 현재 실력이 낮아요. 나는 한 800까지만 나오는데 그럼 문법, 구조, 품사 이외에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900까지 나와야 돼. 1200개 어휘를 하셔야 돼요.
난 만점 950, 970까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감각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에 오늘 사실은 내가 왜 뒤에 가서 공부 방법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강의의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드리는 쪽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드렸고요. 자, 지금이 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질문 받을 시간이 몇 시까지 여기 강의실이 잡혀있죠? 지금 딱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번 달에는 뭐가 목표고 아예 뭐 난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 씹어 먹는다고. 내가 IELTS를 봤어야 됐을 때는 IELTS 보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예 기출문제 다 잡아가지고요. 얘가 나오면 이거 틀리고 얘가 나오면 얘는 맞고 저는 아예 공부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점까지만 맞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딱 들이밀어가지고 공개 결과가 나오면 일단 그것을 물러나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생각은 적어도 안 드니까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몰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영어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영어라는 건 한 번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그게 이렇게 꼬리에 이렇게 물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올라오는 느낌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왜 어렵냐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른 공부들은요 공부를 하면 이게 그래프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져요. 언어 공부는 그 공부가 이런 그림이에요. 언어 공부란 거. 어때요? 막 공부를 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아, 나 영어 역시 안 돼. 포기하면 그러면 조금 올라줘. 이제 그때. 그죠? 그러다가 대단하다 그러고 또 공부를 열심히 막 해. 그런데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럼 자기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걸 버티면 한 번 딱 올라줘요. 눈에 보이게. 언어라는 건 이 머리와 이해와 말하기와 듣기와 쓰기와 이런 감각의 감각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주는 거기 때문에 쌓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조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들처럼 뭐 수학은 공식 하나 외우고 5점부터 올라가잖아요.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좀 진득하게 하시고요.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마다 목표 하나 잡으시고요. 그 대신에. 너무 처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받아가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공부하시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거 한 분만 마지막으로. 네. 공부 시험을 보면서 네. 패러프라이즈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나요? 패러프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소에 본인이 스크립트하고 문제를 많이 분석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익 독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토익 독해에서 자 요구되는 것은 이런 거 얘기할 때 What is being asked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required, invited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encouraged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나의 문제를 토익은요 얘도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요. 이 시험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시험이에요. 왜? 얘네는요 물어봐야 되는 문제수도 지정이 돼 있어요. 뭐서 파2의 후는 2문제를 넘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파7에서 not question 4개에서 6개 이런 게 다 지정이 돼 있다고요?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LC 같은 경우에는요 3, 4 이런 거에 답의 위치까지 다 지정이 돼 있는 시험 매뉴얼이 다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태생적 한계란 거예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시험에 어떤 일관성이라는 측면도 유지를 해야 되고 매달 새로운 문제를 개발할 수 없어요. 얘네가 할 줄 아는 거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문도 자주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자주 바꿀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What is being asked를 매달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달 또 asked야 또 asked야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required로 바꿔주고 encouraged로 바꿔주고 invited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왜 패러프라이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느냐? 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냈던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걸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하는 짓이 패러프라이징이에요. 그러면 그 패러프라이징은 아주 다양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단어를 약간씩 섞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연하게 패러프라이즈가 많이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몇 단어가 패러프라이즈 된 것 때문에 그런 인상을 확 받는 것 뿐이지 실제로 파트별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퀘스천을 어떻게 패러프라이즈를 했었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쭉 한번 스스로 써보시잖아요. 그럼 의외로 다양하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패러프라이징의 양이 많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패러프라이즈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패러프라이징이 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자, 어쨌든 뭐 지금 계속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도 있고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다음 얘기, 독해 얘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최근 경향에 대한 분석 얘기 같은 거를 조금 더 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